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명 빛 공해라고. 자, 독일에서 야간 조명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하면 사실 환경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한데요. 최근 지난 5일에 독일 환경부가 곤충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서 1년 내내 야간에 불필요한 조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조명이라 함은 여러분 아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건축물의 외부라든지 동상, 기념비, 경기장 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조명을 비추잖아요. 최근에는 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아파트를 굳이 그 조명을 비추고 있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집값 올리려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래요. 물론 이거는 집이 없는 송 작가님과 저의 어떤 찌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집 가지신 분들 정보세 내고 싶어.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떨어지는 건 싫고 근데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내놔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예. 저희가 집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그 정책이 시행되는 거 맞다. 그렇게 좀 대인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있는 놈들만 계속 있고, 우리처럼 없는 놈들은 계속 없으란 얘기입니까? 네. 예. 집 못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5%가 되게 넘는데 많잖아. 20명밖에 안 되는 종부세 6% 과세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상한 국가가 우리죠. 그 여론조사를 저는 정말 누가 했을까요? 정말 한 걸까요? 그 1200명 조사했대요? 그 1200명, 제가 봤을 때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예,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저는 강남에 진짜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유선 전화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종부세 얘기 나와도 별로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세금 내야지, 가지고 있으면 내야지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간접세 많이 내잖아. 그럼요. 우리 물건 살 때마다 간접세 다 내잖아. 우리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네가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데 그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기자분들 저는 궁금해요. 저도 잠깐 기자 생활한 적 있는데 기자 월급 정말 빤하거든요. 집을 다들 아니면 다 있는 집 자제들이신가? 종부세 낼 정도의 그런 집안의 자제들이신가? 그렇게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비싼 집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그 기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건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바라지도 않고 옷이나 좀 말랐으면 좋겠어요. 4평이나 되는 원룸에서 옷이 안 말라요. 4평 이나야? 이 4평에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빚 얘기는 언제 하냐? 잠깐만. 네. 요즘 기자, 아나운서, 앵커들 연봉 거의 1억이라고요? 네. 어느 조선일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언론사들 있잖아요. 언론사들의 간부급들 중에 30% 이상이 다 강남에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4평 기준도 그래요. 이게 다세대 주택을 끊어 나누는 데 있어서 이명박근혜가 그 최소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을 4평으로 쪼개버린 거야, 법정으로. 그러니까 4평까지 쪼갤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야. 4평 이하는 만들면 안 돼.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근데 4평부터는 사람이 한 가구로 이루고 살 수 있는 넓이다 그래가지고 4평짜리 원룸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럼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최소 12평이나 15평 이하는 못 짓게끔 했으면 지금 이렇게 이 수요율이 떨어지진 않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보증금의 월세 가지고 최소 12평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자체도 얼마나 맥락하고 웃기는 법이냐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평균 연봉에 속으시면 안 돼요. 평균 연봉이 1억이라는 거는 이제 KBS 같은 하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적체돼 있는 위쪽에 계신 분들이 겁나 많은데
정말 밑에 친구들 뭐 5년차, 6년차만 돼도 1억 근처 못 가요. 예. 하여튼 부동산 관련한 광고가 지금 실제적으로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을 미겨 살리는 그런 게 이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카르텔이 끈끈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지금의 언론은 계속해서 우리 토지 정책, 우리 그 주택 정책을 비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택들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번에 이제 법들이 효과를 보이는 걸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대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아유, 자, 우리 예. 독일 자, 얘기합시다. 독일 얘기하다가 아. 아파트 조명, 그 아파트 값 올리려고 조명을 쏜다는 말도 안 되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서치라이트와 야외 무대 조명은 1년 중에서 10개월 동안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쓸 수 없게 됩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기타 세롱 가로등이라든지 5개 조명을 설치할 때도 곤충을 비롯해서 식물과 동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 야간 조명에 의한 곤충 보호 법안, 이 정확한 명칭이 이거예요. 이게 10월까지 내각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금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몬산토 얘기를 하면서 이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이제 독일에서는 완전 추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독일이 곤충 보호에 나섰냐? 전 세계 곡물의 75%의 수분을 돕거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꽃가루로 옮겨가지고 서로 이걸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암수 꽃들을 연결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 풍매가 되는데 그렇죠. 풍매만으로는 너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종자가 건강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식물도 근친상간은 안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그런 단어를 막 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벌이나 왜 나비 그래요? 같은 이 곤충이나 새들이 벌새 같은 새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걸 옮겨줘야 그렇죠. 유전자적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게다가 조류하고 소형동물의 먹이도 되거든요. 곤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최근에 빛공해하고 이 살충제 때문에 곤충의 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생태계, 그러니까 먹이 사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베니아 술체 독일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곤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곤충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주택 건설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땅을 덮는 것도 금지시키고요. 또 곤충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야간 조명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분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테슬라가 이 독일 수도 베를린의 인근의 숲에 유럽 최초의 자동차 및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환경보호론자들이 우리는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공사 중직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 공사 중단해라 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지. 허가는 내주고 중단은 또 뭐 하는지. 네. 그래서 테슬라가 숲에 사는 개미굴락과 파충류 그리고 박쥐들을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활동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공장 지어준다. 아이고 어서 옵시오 이러고 다 깎아주고 그 다음에 임금 후려치기 해줘가지고 노예로 대주고 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빛공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도시의 불빛이 이제 빛이 바뀌었죠. 우리 생활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예전 같은 백열전구나 형광등 위주였다고 치면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LED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LED로 이게 바뀌었죠. 뭐 그 가격도 싸고 빛도 밝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LED가 최상의 전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래 가고. 네, 근데 이 맞아. LED의 백색 광선 안에서는 이게 이제 블루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망막을 해칠 수 있는 광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ED의 하얀 조명을 계속 쐬게 되면은 망막 손상뿐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의 바이오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심각한 공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맞아요. 2007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사람의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태계도 교란시켜서 번식률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자는 동안에 분비되었던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24시간 노출돼 있으면 내가 집안에 LED 조명을 하루 종일 켜고 있으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밤낮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고요. 그거 실제로, 인해서 호르몬 균형이 이게- 깨지고 맞아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다 백색 LED 조명을 쓰고 있잖아.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식물이나 그 동물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을 쬐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해요. 못해요. 예. 그래서 LED 조명을 켜가지고 식물 공장을 하잖아. 24시간 자라. 계속 자라게끔. 왜냐면 계속 낮이거든. 음. 식물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생육이 좋다고, 생육이 빠르다고는 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쑥 자라는 거지 안에 내실 이 아이가 가져야 되는 내가 보기엔 골병 들었을 것 같아. 영양소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전 세계 곤충의 40% 이상이 지금 몇십 년 안에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고요. 아까 식물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이 아니고 근친교배. 네. 예, 죄송합니다. 거봐, 잘못했지. 네, 근친교배. 멜라토닌 아니라 세로토닌. 예, 네.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좀 짧아서.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 예,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멜라토닌도 맞지 않아요? 멜라토닌도 있는데, 이제, 수면하고 수면에 연관되는 건 영향을 이제 세로토닌도 있죠. 아무튼. 네. 뭐, 이런 류의 이제 호르몬 균형을 일으키는 거고, 사람이 이럴진데, 동물은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어떤 광고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불 꺼라, 나무도 자야 된다, 이런 거. 마당에 불 끄라고 식물도 자야 된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밤 되면 깜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이라고 해도 사실 깜깜한 케이스는 정말 산속 깊이 아니면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관측 위성이 지구 빛의 밝기를 측정한 결과 이탈리아가 90.3% 그리고 우리나라가 89.4%로 세계 2위에 불빛이 밝은 나라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걸 많이 쓰는 데다가 쓸데없이 잘 켜놓잖아. 맞아. 전기료가 떨어지고 조명 효율이 좋아지니까 밤에 퇴근하면서 뭐 커피숍이나 뭐 조명 안 끄고 가더라고요. 안 끄고 다 가고요. 네. 건물 외벽에 치장한다고 장식한다고 밤새도록 그거 LED 켜놔요. 사실 그거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그 빛공해야 밤에 잠 못 자는 거야. 그거 규제해야 돼요. 나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십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되게 놀라는 게 그거래잖아요. 비행기에서 아래를 봤는데 다 공동묘지인가? 다 빨간 십자가 걸거쳐. 여기 공동묘지냐고 물어본대잖아요. 뭐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랑 맞먹을 정도로 많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십자가들 공예도 있기는 있죠.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 규제 대상에서 십자가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도 종교는 봐주는군요. 네. 과세도 안 하고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답니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계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아까 이제 잠깐 곤충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빛이 이렇게 이제 야간에 밝게 되면요.
그 식물들도 그렇지만 곤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켜요. 이거가 반짝반짝 하는 거를 얘네들은 일단 대기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신호나 동료들이 보내는 신호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야밤에도 활동을 하러 나왔다가 그냥 죽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곤충이 벌이랍니다. 맞아요. 벌. 전 벌들. 세계에 있는 벌에 지금 거의 한 60%가 개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벌이 왜 죽느냐를 놓고 살충제 얘기도 있고요. 전자파 얘기도 있고 빛공해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 됐거나 계속해서 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이 벌들이 숫자가 주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의 정상적인 화분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몰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사과 농장이나 뭐 이런 과수 농장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들꽃들이라든지 일반 산지에 피어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벌이 수액이라든지 꽃을 수분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정상적인 성장 발육을 만들게 해주는 게 많은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 자연환경도 파괴되지만 식량난도 온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또 몬산토가 끼어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식물들은 이런 그 화분을 통해 가지고 생식을 이어가는데 몬산토는 이런 게 필요 없이 씨만 뿌리면 일대가 자라서 생장을 하는 이른바 그 일대만 사는 식물들. 그러니까 이대를 남길 필요가 없는 식물들을 주 생산품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이 앞으로 개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러한 유의 종자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언젠가 벌이 사라지게 되면 종자 시장에서 몬산토의 이러한 일대 종자 식물들이 전체적인 그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충제를 통해 가지고 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목포 지역에서 2016년 8월에 유달산 유성각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이후에 갑자기 매미 200여 마리와 다른 곤충들이 죽어가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환경단체가 깜짝 놀래가지고 조명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매미들이 울잖아요. 근데 매미가 보통은 주광성 곤충이라서 빛이 있을 때만 울거든요. 그렇죠. 예. 햇볕이 비치는 게 딱 동이 트자마자 그때부터 그때부터 울잖아. 울어요. 짜증나게. 근데 해가 지면 원래 안 울어요. 근데 밤에도 운다? 그건 뭐냐면 빛 때문에요. 그렇지. 이마만큼 빛공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까 뭐 세계 2위라고도 했지만 이 빛공해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죠. 네, 많이 관대하죠. 많이 관대한 법률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LED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스스로 규제를 안 하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설치하시면 그 버튼을 누르면 블루라이트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100%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지. 따라서 휴대폰을 블루라이트 없이 오래 보게 되면 될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오거나 어떤 뭐 시력 기능이 또는 이 망막이나 이런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보고 있네요. 휴대폰을. 근데 사실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잠 안 오니까 보는데 그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보면은 또 더 잠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밤새고 잠을 안 자면 네. 낮에 낮잠을 실컷 잘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수면 테라피를 하는 이런 저기들이 많이 생겨요. 편한 안마의자 놓고 완전히 빛 차단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수면을 즐기게끔 해주는 이런 수면 테라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제대로 자려면은 밤에 시계까지 다 없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떼깍떼깍 소리,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 다 끄고 그다음에 시계까지 다 없앤 다음에 정말 휴대폰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완전 어둠 속에 고요한 어둠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도 밖에서 소리가 들어와. 밖에서 빛이 들어와. 밖에서 빛이 들어와. 네. 이게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나 환경 관련된 단체들을 통해 갖고 이걸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그 인공위성으로 밤에 바라본 그 밝기가 마치 문명의 척도인 것 마냥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이 LED화 되면서 그만큼 빛들도 강렬해지고 그 강렬한 빛의 반사가 대기권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환하다. 서울 자체는 사실은 밤이 없다. 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거를 그 기분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가로등 많아서 그건 좋은. 그러게요. 참 저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로등을 좀 그 일본은- LED 아닌 뭐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진짜 까매요. 최근에 그 조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네. 생태 조명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글들을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명 디자이너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이게 어떤 조명을 써야지 인간과 동식물에게 해롭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기 전까지는 빛 공해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쯤 또 인식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되게 빠르잖아요. 딱 관심 가지고 뭐 좋게 만들어야지 하면 그냥 후룩 만드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빛의 강도를 생각할 때 이제 켈빈이라는 그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조명마다 그 이제 주광색 해가지고 뭐 와트수로 표시가 되지만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수치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3000 켈빈을 넘어가는 정도의 조명 밝기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밝혀서 쓰는 게 적당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휴대폰을 볼 때 이거 조명 밝기를 100% 당겨서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근데- 너무 밝잖아요. 네, 근데 너무 밝은데 네. 환한 데서 뭐 글자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밝아야지 이게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또 빛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밝게끔 해갖고 이걸 빛을? 많이 써. 내 인생이 빛과 소금이잖아. 네. 빛. 빛과 소금 말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씁쓸하네요. 네. 진짜 씁쓸하네요. 50% 정도 이하에서 적절하게 조도를 음. 맞춰서 쓰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조명은 룩스 아닌가요? 그리고, 네. 네, 조명 밝기가 룩스도 있고요. 네. 빛의 파장으로 켈빈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뭐 그것까지 일일이 따져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아무튼. 진짜 애들 왜 잘 때 무서울까봐 유화등 같은 거 되게 예쁜 모양의 등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되도록이면 그거 안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완전 애기들 방에 그런 거 켜주거든요. 맞아. 네. 저는 야간 조명 네. 그 뭐지? 그 나이트 조명 그거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요? 밀어볼? 미러볼은 거기다 때리는 거고 밑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라이트 조명들 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방 천장에다가 애 어릴 때 안 잘 때 네. 그거를 많이 틀어줬어요. 왜요? 그러면 안 울어. 그거 보면서 그러다 잠들더라고. 첫째? 둘째? 둘 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삿짐에 있었거든. 내가 몹쓸 아동학대 짓을 아니에요? 어머, 네. 아동학대네요. 애들한테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진짜 박연희 님이 야간 조명 수면에 안 좋아요. 사용 자제해요 하셨는데 아우 예, 정말로